여러분, 혹시 지금 이 순간 인터넷이 느려서 짜증 나신 적 있으세요? 유튜브가 버벅이거나 화상회의 도중 화면이 뚝뚝 끊기거나 저는 진짜 한 달에 몇 번씩 겪거든요. 그런데 오늘 제가 가져온 소식은 그런 불만을 가진 분들한테 굉장히 반가울 수 있는 내용이에요. 일단 끝까지 보세요. 구독 아직 안 하셨으면 지금 눌러주시고 시작합니다. 스페이스X가 미국 연방통신위원회, 즉 FCC에 새로운 신청서를 제출했어요. 차세대 스타링크 게이트웨이 스테이션을 건설하겠다는 내용인데요. 이게 단순한 기지국 하나 더 짓는 얘기가 아니에요. 스타링크가 위성 인터넷의 판도를 바꾸겠다고 선언한 거대한 퍼즐의 핵심 조각이에요. 일단 스타링크가 뭔지 잠깐 짚고 넘어갈게요. 스타링크는 스페이스X가 운영하는 저궤도 위성 인터넷 서비스예요. 지구 상공에 수천 개의 위성을 띄워서 케이블 인프라가 닿지 않는 산골짜기나 외딴섬, 바다 한가운데서도 인터넷을 쓸 수 있게 해주는 서비스죠. 근데 여기서 한 가지를 알아야 해요. 위성 인터넷이 작동하려면 하늘의 위성과 지상의 게이트웨이, 스테이션이 서로 통신해야 해요. 위성이 수신한 데이터를 지상으로 쏴주면 게이트웨이가 그걸 받아서 일반 인터넷망으로 연결해주는 구조거든요. 그러니까 게이트웨이 스테이션의 성능이 곧 스타링크 전체 속도의 상한선을 결정하는 셈이에요. 현재 스페이스X는 미국 안에서만 100개가 넘는 게이트웨이를 운영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번에 FCC에 신청한 건 그냥 101번째 게이트웨이가 아니에요. 내부 서류에 이 시설의 이름을 뭐라고 붙였는지 아세요? First of its name 번역하면 이런 종류로는 최초라는 뜻이에요. 이름부터 심상치 않죠. 그리고 위치는 텍사스주 베스트롭, 바로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제조 시설이 있는 곳이에요. 위성 만드는 공장 바로 옆에 차세대 게이트웨이를 짓겠다는 거예요. 기존 스타링크 게이트웨이는 K밴드와 E밴드 두 가지 주파수 대역을 써서 데이터를 주고받았어요. 이게 사실 꽤 준수한 구성이긴 한데 속도에 한계가 있어요. 그런데 이번 베스트롭 게이트웨이는 KA, V, E, W 밴드까지 4가지를 동시에 쓰는 쿼드밴드 아키텍처를 채택했어요. 쓸 수 있는 전파 스펙트럼이 한 번에 2배 이상으로 넓어지는 거예요. 도로에 비유하면 왕복 2차선이었던 고속도로를 갑자기 왕복 8차선으로 확장한 것과 비슷한 개념이에요. 차량이 4배 더 많이 동시에 달릴 수 있게 된다는 거죠. 이 쿼드밴드 전환은 갑자기 나온 게 아니에요. 올해 1월에 FCC가 스페이스X의 스타링크 네트워크를 기가비트급 속도로 업그레이드하는 제안을 승인했어요. 그 승인을 받자마자 스페이스X가 곧바로 지상 인프라 정비에 착수한 거예요. 순서가 이렇게 되는 거죠. 규제 당국 허가 지상 게이트웨이 업그레이드 차세대 위성 배치. 이번 FCC 신청은 그 2번째 단계에 해당해요. 하드웨어 얘기도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새 게이트웨이에는 안테나가 총 40개 설치될 예정인데 각각의 안테나에는 지름 1.99m짜리 파라볼라 DC가 달려요. 기존 게이트웨이 시설에 쓰던 DC가 1.85m였으니까 약 7.6% 더 큰 거예요. 수치만 보면 별 차이 없어 보이죠. 근데 파라볼라 안테나는 지름이 커질수록 집광 면적이 제곱으로 늘어나요. 1.99m는 1.85m보다 면적 기준으로 약 16% 더 많은 전파 에너지를 잡아낼 수 있어요. 이게 쌓이면 연결 품질이 눈에 띄게 달라져요. FCC 신청서에는 이 큰 DC를 쓰는 이유도 명시돼 있어요. 어느 한순간에도 가능한 한많은 수의 비정지궤도, 즉 NGSO 위성들과 독립적으로 동시 연결을 유지하기 위해서라고요. NGSO가 뭐냐면 지구 정지 궤도에 고정된 게 아니라 저궤도에서 계속 움직이는 위성이에요. 스타링크 위성이 바로 NGSO예요. 이 위성들은 굉장히 빠른 속도로 머리 위를 지나가기 때문에 지상 게이트웨이 입장에서는 한 위성과 연결이 끊기기 전에 다음 위성으로 핸드오프를 해야 해요. 그 핸드오프를 더 매끄럽고 빠르게 하려면 동시에 연결 가능한 위성 숫자가 많을수록 유리해요. 큰 DC는 그 숫자를 극대화해주는 역할을 하는 거예요. 동시 연결 위성 수가 늘어나면 뭐가 좋냐고요? 단순히 속도만 빨라지는 게 아니에요. 네트워크 안정성 자체가 올라가요. 지금도 스타링크가 다른 위성 인터넷 서비스에 비해 훨씬 안정적인 이유 중 하나가 저궤도 위성 수천 개를 동시에 운용하기 때문인데 게이트웨이가 한 번에 더 많은 위성과 손잡을 수 있게 되면 그 안정성이 또 한 단계 도약하는 거예요. 비 오는 날도 태양 폭풍이 쳐도 연결이 훨씬 더 꾸준히 유지되는 환경이 만들어지는 거죠. 그런데 이게 결국 어디를 향하고 있냐면 바로 V3 위성이에요. 스타링크는 지금까지 1세대와 2세대 위성을 운용해왔는데 V3은 그 다음 세대예요. 데이터 처리 용량이 기존 세대와는 비교가 안 될 정도로 커요. V3가 진짜 위력을 발휘하려면 지상의 게이트웨이도 그 속도를 소화할 수 있어야 해요. 베스트롭에 짓는 이 쿼드밴드 게이트웨이가 바로 그 준비 작업이에요. 일론 머스크는 V3 위성의 대규모 배치가 2026년 4분기부터 시작될 수 있다고 언급한 바 있어요.
다만 조건이 붙어 있는데 스타쉽 발사체의 시험 비행이 계속 성공적으로 이어져야 한다는 거예요. 스타쉽은 워낙 물리적으로 거대한 로켓이라 한 번에 엄청난 수의 위성을 실어 올릴 수 있어요. V3 같은 대형 위성을 궤도에 빠르게 채우려면 스타쉽 같은 초대형 발사체가 필수예요. 그래서 스타쉽의 개발 일정이 스타링크 기가비트 전환의 타임라인과 직접 연결되어 있는 거예요. 이번 FCC 신청의 전략적 의미를 정리하면 이래요. 규제 승인을 미리 받아둬야 실제로 쓸 수 있는 전파 대역을 확보할 수 있어요. 위성이 올라가도 게이트웨이가 해당 주파수를 쓸 허가가 없으면 무용지물이에요. 스페이스X는 V3 위성이 궤도에 진입하는 순간부터 지체 없이 기가비트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지금 이 시점에 선제적으로 지상 인프라와 규제 절차를 전부 준비해두는 거예요. 스타링크가 기가비트급 속도를 달성하면 실제로 일상에서 뭐가 바뀌냐고요. 지금 스타링크 평균 다운로드 속도가 가입자 위치나 시간대에 따라 다르긴 하지만 대략 수십에서 200메가비트 수준이에요. 기가비트는 그 5배에서 20배예요. 4K 스트리밍이나 클라우드 게이밍을 위성으로 하면서도 전혀 버벅임이 없는 환경이 가능해지고 농촌 지역이나 도서 지역에서도 도시의 광케이블 인터넷과 동등한 경험을 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실제로 FCC 신청서에 적힌 목표가 파이버 라이크 스피드, 즉 광랜 수준의 속도예요. 위성에서 광랜 속도를 내겠다고 공식 문서에 적어낸 거예요. 아이러브9에서 우주 항공 기술 소식을 꾸준히 다루다 보면 이런 뉴스 하나가 그냥 기술 발표로 끝나는 게 아니라 실제로 얼마나 넓은 파급력을 갖는지를 자꾸 실감하게 돼요. 스타링크가 기가비트 시대로 전환된다는 건 전 세계 인터넷 보급 지도 자체가 다시 그려지는 얘기거든요. 유선 인프라를 깔기 어려운 지역, 통신사들이 수익성이 없다고 외면해온 지역에서도 고속 인터넷이 일상이 되는 시대요. 물론 갈 길이 아직 남아있어요. 베스트롭 게이트웨이는 지금 FCC 신청 단계이고 스타쉽도 계속 테스트 중이고 V3 위성 대량 생산과 배치도 아직 진행 중이에요. 모든 퍼즐이 맞춰지는 타임라인이 2026년 4분기를 목표로 하고 있지만 우주 산업 특성상 일정이 밀리는 건 늘 있는 일이에요. 그래도 지금 이 시점에 FCC에 공식 서류를 넣고 쿼드밴드 스펙트럼 허가를 선점하려는 움직임 자체가 스페이스X가 이 계획을 진지하게 밀어붙이고 있다는 신호예요. 스페이스X는 지금 하늘과 땅을 동시에 준비하고 있어요. 하늘엔 V3 위성을, 땅엔 베스트롭 쿼드밴드 게이트웨이를. 둘 다 준비되는 순간 스타링크는 지금과 완전히 다른 서비스가 돼 있을 거예요. 오늘 영상이 유익하셨다면 좋아요와 구독으로 응원해주세요. 다음에도 놓치면 아까운 소식으로 돌아올게요.